안녕하세요. 중하위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정시 상향 지원 전략 첫 번째로 영역수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역수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 대학이 뭐 작년과 다르게 수능 반영 영역수를 이제 증가하였다 그런 겁니다. 작년에는 덕성여대가 이제 대표적인 대학이 덕성여대였는데요. 2018학년도까지 덕성여대는 세 과목을 이제 반영했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이게 영어가 필수고요. 수학이랑 그 탐구 중에서 이제 잘한 거를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영수 이제 이렇게 반영하기도 하고 국영탐 이제 이런 식으로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영어가 필수였고 국어, 탐구가 이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도 2018학년도에는 수영국, 수영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문과 학생 중에서는 수학 혹은 탐구 중에 하나를 망쳐도 지원할 수 있었던 거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탐구 중에 이제 만약 국어가 망쳤다 혹은 탐구가 망쳤다, 이제 그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세 과목에서 이제 네 과목을 바뀌었다라는 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다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를 못한 거, 망쳤다고 해서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망쳐도 한 과목이 내가 이제 이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영역에서 하나를 망쳤다라고 하면은 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뺄 수가 없다. 그럼 어떠냐? 세 과목에서 네 과목으로 바뀌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100분이 80 넘어가는 대학에서는 통상적으로 5점 정도가 이제 하락합니다. 하락. 그러면 이 92인 학과는 한 87 정도. 근데 얘는 85니까 2점이 더 하락했네요. 91 같은 경우에는 이제 86 정도로 하락해야 되는데 한 2점 정도가 더 하락을 했다. 국문과 같은 경우에는 5점이 하락하면은 86인데 이제 83까지 3점이 더 하락을 했고요. 국제통상학과 같은 경우에는 87 정도가 돼야 되는데 85까지, 동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 정도가 하락해야 되는데 이제 84까지 1점 정도가 더 하락했고, 문헌정보학과 같은 경우에는 87까지 하락해야 되는데 4점이 더 하락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하락한 거는 불문과는 이제 85까지 하락해야 되는데 78까지 하락했으니까 7점이 더 하락한 거죠. 이런 식으로 원래 하락해야 되는 것보다 폭이 더 커요. 그리고 이게 최종 평균이기 때문에 이게 평균이 84라고 하지만 80% 초반이나 70% 후반 학생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점수대가 100분위가 작년보다 뭐 7점, 8점 정도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편차를 봤을 땐 더더욱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92를 보고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말도 안 돼. 뭐 그렇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2로 들어가는 학생도 있고 막 77로 들어가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평균 내보니까 이제 85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영역수가 바뀌었을 때는 어떤 변수가 있냐면, 일단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 자료가 뭐냐면 작년 입결입니다. 내가 이제 5점 정도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이 91이면 이제 86 학생들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91 너무 높다, 86이면 못 쓰겠다 이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점을 빼고 작년 입시 결과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작년 입시 결과가 너무 높아서 지원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1은 이제 86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86이 지원을 못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1점, 2018학년도에 91점이면
2019학년도에는 누가 지원을 해야 되냐면 5점 빠지는 86점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점의 갭이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5점이 안 빠지고 4점이 빠져서 4점만 빠지면 어떡할 거야? 3점만 빠지면 어떡할 거야? 2점만 빠지면 어떡할 거야?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86 학생들도 이 91점의 학과를 지원을 못해요. 86 학생들이 이제 만약에 안 쓰면은 이제 요 학생들한테가 기회가 가는 겁니다. 이 학생들은 이제 6점 상향이네요. 아, 6점 상향도 너무 커. 이것도 못 쓸 거야. 그럼 이제 밑으로 기회가 하나씩 내려갑니다. 이 학생들은 또 이걸 쓸 수 있냐? 8점 상향인데, 이 학생은 이걸 쓸 수 있냐? 9점 상향인데, 이 학생들은 이걸 쓸 수 있냐? 10점 상향인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요 학과를 지원했을 때 합격 확률이 없냐? 아니에요. 얘네들이 만약에 안 쓴다라고 하면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확률은 적지만 기회는 있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도 있는 겁니다. 여튼간에 이 공백이 쭉 생기다 보면은 요런 애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뭐 10점이나 11점 상향이 어느 순간에나 다 되냐? 대부분 그렇지는 않죠. 작년이랑 올해랑 입시 그 전형 방법이 같을 때는 이런 식으로는 거의 안 돼요. 왜냐면 작년 입시 결과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니까 이 91점의 학과들은 91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합니다. 뭐 90, 89 요 애들, 그러니까 91점을 보고 들어오는 거는 그 전형이 같을 때는 92부터 89까지가 거의 몰려서 들어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작년 기준으로 뭔가가 전형이 바뀌어가지고 한 5점 정도의 갭이 생겼을 때는 요 애들이 지원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점 정도도 과감하게 지원을 할 수도 상향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뭐 가군, 나군, 다군은 다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하나 정도는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가장 많이 이거 추천했었던 학과는 문헌정보학과입니다. 이 문헌정보학과는 100분위가 92였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83까지 9점이 떨어졌죠. 그런데 실제 합격자, 예비 9번 학생이 저희 학생인데 그 학생의 입시 결과는 100분위가 78.8입니다. 그러면 2018학년도 평균보다 14점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14점 상향을 한 거죠. 14점 상향을 했는데도 성공을 했었다. 그러니까 10점 정도가 갭이 생겨도 이렇게 전형 방법이 바뀌었을 때 정시 상향에서 가장 큰 변수는 반영 영역수입니다. 반영 영역수에 따른 상향 지원 전략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내가 2020학년도에 상향 지원 전략을 세우겠다 그러면 2019학년도보다 2020학년도에서 반영 영역이 하나라도 더 늘거나 두 개가 늘면 더 좋겠죠. 그런 대학을 선택을 하시면 일단은 반 정도는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시 상향 지원 전략 첫 번째, 반영 영역수의 변화에 따른 상향 지원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